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내수 수출과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지만 11일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로 급증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58포인트 상승하며 3,200선을 견고하게 유지해줬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와 국제유가의 변동성 때문인데요. 전일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석유 증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충돌이 있었던 아랍에미리트가 하루 증산량을 350만 배럴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는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배터리 관련주들 상승세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박원재,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놀러 오셔서 활발한 주식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서울경제TV 오픈맨 박원재 위원님이 준비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금요일에는 조금 부진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세 연출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증시에는 인플레이션 공포와 함께 또 실적 장세가 함께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이제 아마 우리 시장을 마감하고 미국 시장이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제법 좀 크게 빠졌습니다. 주간 단위로 봐도 미국 나스닥이 주간 단위로 1.87% 하락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국내 시장과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시가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겠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표에 따라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입니다. 연준은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지표 중에서 근원 소매 판매가 1.3% 나와서 예측치 10.4%보다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히트아웃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CPI가 5.4%라고 하는 건 대단히 높은 물가 상승이죠. 그런데 이 5.4%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일시적이라는 얘기였죠. 중고차 판매 지수나 음식료, 그다음에 월세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이건 하반기에 가면은 잦아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CPI는 하반기로 가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연준의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달에 나온 그런 소매 판매를 보면은 여전히 강한 소비 성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 보면은 이제 심리 지수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일관되지 못하고 엇갈리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로 뭐냐 하면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소득에 자신이 있으면 소비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보조금이 끊어졌을 때 나의 미래 소득에 대해서 자신을 갖는 가계가 얼마나 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의 근본이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죠.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면은 아주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인데요. 상반기에 우리가 증시를 이끌면서 경기 민감도를 끌었던 게 금리의 상승이었다면
지금은 한눈에 봐도 이게 미국 채금리의 주봉 차트인데 한눈에 봐도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을까요? 금리는 경기의 반영입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리가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이고, 이런 환경에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우위에 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국내 시장을 보면은 뚜렷한 주도주가 나왔죠. 2차 전지 분야의 주도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2차 전지 분야의 주도주가 형성됐다는 거는 이제 이 금리가 이 하에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다. 그런데 성장주도 기술주보다는 2차 전지. 왜 그러냐면 탄소 국경세하고 맞물려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유럽에서도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거의 이제 확정을 짓고 아마 승인을 받는 절차로 들어갈 텐데, 이런 이슈가 진행된다면은 당분간은 아마 이런 분위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큰 이슈가 아마 이제 국민연금의 벤치마킹 적용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에 이제 벤치마크를 아주 대형주 위주로만 했어요. 국민연금은 운영을 크게 직접 운영하는 부분과 위탁 운영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별을 했죠. 그런데 이게 벤치마크를 다 지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지정을 해줬냐면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이제 코스피 200만 운영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코스닥 50 종목도 직접 운영 대상에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벤치마크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50을 한 MPS KR 250이라는 가칭 새로운 벤치마크가 진행될 텐데,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국민연금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크에 들어가는 종목 수가 없다 보니까 코스닥 투자에 대해서는 뭐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 이런 위주로 나왔었는데,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ETF나 패시브가 주도적인 자금 역할을 하는 시절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항상 코스피에 비해서 좀 여유였던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수 자체도 20년 만에 이제 1000포인트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기관이 벤치마크 지수를 바꿨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마 이런 거를 고려하고 최근의 수급을 보면은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만 봐도 지난주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LNF,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첨보, 대주전자제로 이런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 아마 시장을 바라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7월 19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금요일에는 하락 마감했지만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2원가량 하락하면서 1139원 50전으로 거래 마쳤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국제유가는 0.59% 하락하면서 71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홀로 상승 중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출발합니다. SK 하이닉스가 2%대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1만 9천 원대 내려오면서 12만 원 선 이탈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7만 9,200원까지 내려오면서 7만 9천 원 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현재 시총 74조 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1.34% 급락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가격은 44만 1천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0.9%대 조정 나오면서 15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입니다. 9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90만 1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도 셀트리온이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0.5% 올라가며 27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조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 자동차 관련 종목들 1%대 조정받고 있고 LG화학도 0.85% 하락하며 8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0.78% 조정받으며 3,251선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4% 떨어지며 1,04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고 다행히 선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220억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주가 1% 올라가며 11만 6천 원, 셀트리온 제약이 1% 똑같이 상승하며 15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세 보였던 에코프로비엠 3위 자리에 안착했지만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26만 8,600원 가리키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7%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8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시젠이 1.8% 급등하면서 7만 8,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SK 머티리얼즈도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요. 36만 7,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과 HLB 각각 1%대 조정받고 있고 알테오젠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이정수 위원님인데요. 만나보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지금 장, 중, 외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동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 대한 바람 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 특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5% 정도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려면 이제 IT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침서부터 밀리고 있는 양상인데 그래도 IT 섹터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난주서부터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LNF를 비롯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여전히 플러스 권역에서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아침서부터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잠깐 이렇게 지수를 보면은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아침은 당연히 별로겠지만 흔들 때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주워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음식업종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좀 영향력이 충분히 적을 거란 얘기죠. 아니면 대형주 섹터에서도 못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하루 이틀 못 올라간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못 올라가 있는 바닥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지금처럼 지수가 살짝 조금 흔들린다 그래서 무너지거나 박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지금에서는 못 올라가 있는 실적 좋은 바닥에 있는데 그런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잘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 이슈에서 오히려 약간 사이드 쪽으로 좀 떨어져서 영향을 좀 덜 받는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쪽 섹터라든지 아니면 음식 업종들 이쪽 애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차라리 아싸리 강한 2차전지 섹터에 있는 애들을 매매적으로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날씨가 굉장히 폭염으로 지금 더워져서 지금 40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름 수혜주 관련주들 물론 지금 벌써 파세코라든지 위니앗 김체라든지 신일전자라든지 이미 벌써 폭등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쫓아가긴 부담이 되지만 그 외에서 순환할 수 있는 여름 수혜주 관련주들 꼭 여름 수혜주 관련주들이 꼭 에어컨만 있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전자제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외에서도 여름 수혜주들 물론 이제 여름 수혜주 여름에 이제 찾다 보면은 무슨 뭐 맥주가 됐든 아이스크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다른 쪽이 있긴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실적도 겸비가 되면서 어차피 지금 식료품 가격이 지금 인상되는 부분들도 계속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들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뭐 3,000 이탈되지 않으면 물론 지금 3,200도 강력한 지지 라인이지만 3,000 이탈되지 않으면 시장이 뭐 그렇게 뭐 폭락하거나 급락하거나 뭐 시장이 뭐 없어질 정도로 빠지거나 그래가지고 손실을 뭐 무지막지하게 무슨 뭐 마이너스 50%를 준다라든지 뭐 이런 시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어떤 종목을 싸게 살 것인가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어차피 지금 시장 갈 종목은 갑니다. 지금도 보면은 가는 LNF 같은 애들은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 지금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라든지 이런 애들은 최근 시장에서 다른 애들 조정받을 때 오히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별화장인 느낌인 건데 어차피 오늘 시장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좋은 종목을 싸게 산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NC소프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지난주에도 한번 이 종목을 분석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관망 기조였고요. 저도 지금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관망의 기조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 아니고요. 차트를 이렇게 쭉 보면 바닥에서 이미 많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NC소프트가 떨어질 때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출시가 조금 미뤄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살짝 흔들렸었는데 지금은 출시 기대감이 오히려 있다라는 얘기와 출시에 따른 성공을 했을 때에서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입니다. 결론은 기대감인데 게임 출시 지연에 대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주는 부분들을 관망입니다. 그래도 관망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오면은 주가는 좀 더 좋아지긴 해요. 현재보다는 90만 원 쪽으로 올라서면은 이 종목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쉽게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85만 원 돌파 안착을 못하면 다시 밀릴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게임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이제 펄어비스가 중국 외자 판호 발급을 받으면서 다른 게임주들도 그런 이제 외자 판호를 발급을 받는 그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좋아 보이긴 해요. 게임주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NC소프트가 90만 원을 넘어가서 또 100만 원을 간다라 그러면은 다른 게임주들 보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들로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맺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좀 편하지.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또 다시 떨어질 때는 또 없었던 악재가 또 튀어나오거나 또 실적에 대해서 또 발목을 잡는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상한 얘기로 또 뉴스들로 또 장난을 치게 되면 얼마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70만 원, 60만 원 조정받아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면 되죠. 근데 지금 당장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는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보류를 하시거나 관망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NC소프트에 대해서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나 본데요. 자, YTN. 자, 전날 거래가 좀 많이 실렸어요. 갑자기 실렸습니다. 거래가 뭐 9,000주 있을 때도 있고 10,000주 있을 때도 있었고 하루 거래량이 10,000주가 안 됐을 때가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5만 주가 안 되죠. 5만 주가 안 되다가 갑자기 2,300만 주가 거래가 실렸고, 오늘도 아침에 벌써 40만 주 넘게 거래가 실리는 중인데,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들을 지금 훌쩍 뛰어넘으면서 지금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서 거래를 열심히 하고 있죠. 일단은 장대양봉 거래량 패턴이 전날 나왔고, 물론 윗꼬리가 좀 생겼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확정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작년서부터 해서 최근까지도 매각설에 대한 이슈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그 약간 유언비어 같은 그런 이제 사실이 아닌 그냥 이런 뜬소문 같은 얘기들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그 매각설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냐 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뭐 회사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없고 그냥 주가 하도 답답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로 좀 엮였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는데, 과거서부터 YTN은 10년 동안 움직인 걸 보게 되면 가끔씩 움직일 때면 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있기는 있어요. 한번 움직일 때는 이렇게 강하게 땡겨 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그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크지도 않고, 그리고 작년 코로나 이슈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정고점 돌파를 시도라는 부분인데 거래가 실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한 번 더 땡기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뭐 이슈는 쟤네들이 알아서 만들겠죠. 뭐 뉴스에 뭐 생성하면 되는 거니까 뭐 매각서로 땡기든 아니면 대선 테마주로 땡기든 뭐로 땡기든 쟤네들이 마음이기는 한데, 이 4,000원과 3,700원짜리, 3,750원짜리, 뭐 4,000원 이 자리가 깨지면 얘는 뭐 별로 세력들이 털고 또 장기 또 잠수 탈 수 있어요. 그쪽이 깨지게 되면 1,500원 쪽으로 다시 잠수 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그렇게 가겠다면, 그래서 이게 참 매매하기 참 골 때리는 종목인데, 여기만 지켜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4,000원하고 3,750원. 그래서 조정받으면 공략은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왜냐면 갑자기 거래량이 실렸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급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다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지금 안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지금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주가를 급락을 시키고 싶은 건지 급등을 시키고 싶은 건지,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0원과 3,750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 깨지면 얘네들은 급락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주가를 1,500까지 뭐 빼든 1,000원까지 빼든 뺐다가 매집한 다음에 다시 올리고 싶은 거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정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겠다는 뜻이니까, 그 여부에 따라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면 될 거고,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4,000원이라든지 4,200원이라든지 어쨌든 빠지면 공략하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녹십자 랩셀인데요. 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종목인데, 이것도 과거에 이제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을 2017년부터 많이 좀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많이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 항상 움직일 때에서는 녹십자 시리즈들, 특히 랩셀하고 셀을, 그러니까 이뮨셀에서 항암치료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세포치료제, 이뮨셀 쪽 세포치료제, 항암치료제, 면역세포치료제, NK세포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둘 다 동시에 약간의 차이로 거의 비슷하게 세포치료제, NK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뭐 개발을 하고 동시에 하는데, 이게 회사가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17년도에서 그때 당시 이제 타방송에 추천할 때도 녹십자 랩셀을 추천을 하고 녹십자 셀도 추천을 하다 둘 다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2017년도에 둘 다 잘 갔습니다. 둘 다 잘 갔고요. 녹십자 셀 얘도 한 100% 정도 수익을 그때 당시 내줬던 종목이고, 녹십자 랩셀은 너무 잘 가갖고 그때 당시 차라리 녹십자 셀보다는 녹십자 랩셀을 더 많이 강하게 그때 당시 추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 당시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잡주였었습니다. 거래량도 없고요.
제가 그때 당시 이게 200%가 넘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녹십자 셀보다는 좀 가볍게 움직였던 특징이 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이슈는 뭐냐면은 이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11월 달에 이제 합병을 추진을 합니다. 상호는 GC 셀로 이름이 바뀌어버리게 되는데, 2017년도에서도 계속 봤지만 기술력이 괜찮아요. 기술력도 괜찮고, NK 면역세포치료제, 그다음에 세포치료제, 이뮨셀,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제대열 은행 사업도 하고 있고, 바이오 물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면역세포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녹십자, 그러니까 녹십자라고 보시면 돼서 국내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 두 회사가 합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회사 측 입장에서 얘기가 나온 게, 급성장하는 세포치료제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체급을 키우겠다. 그래서 세포치료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GC 녹십자 랩셀과 GC 녹십자 셀을 합병을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재 얘기가 맞고요. 맞기는 맞는데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선반영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시 공략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기가 외국인도 열심히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제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에 있죠. 녹십자 셀도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쪽들 조정을 받을 때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든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든 11월에 합병 이슈가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공략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현재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장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골라보는 수완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CD입니다. 폭염 관련주로 분류된 SCD가 불볕더위 시작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CD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 이 전자제품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른 더위가 찾아오자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에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수혜받고 있고요. 현재 주가 15% 급등하면서 3,37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SCD 보시면 알겠지만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요. 2,185원부터 3,300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또 여름 폭염의 수혜를 받는 종목, 에어컨을 제조하는 업체인 위니아 딤체가 있습니다. 최근 폭염보다 더 강력한 폭염이 한반도를 덮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여름 폭염 관련주들 수급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위니아 딤체 3.9% 급등하면서 5,83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위니아 딤체는 올해 상반기에 쉴 틈 없이 달려온 종목인데 다시 한번 전고점대인 6,000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5,8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겠죠. 이 수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력 대란 우려에 일진전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올 여름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면 주가 상승 가능성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일진전기 9% 상승 중이고요. 이외에도 광명전기나 이화전기, 재룡전기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진전기는 작년부터 주가가 800%나 올라온 종목인데, 현재도 5,100원대부터 8,600원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채 가파르게 주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원화의 특징주 시간에서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제습기나 에어컨 그리고 전기 관련주들, 이 폭염 관련주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박원재라고 세 글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방송 외에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아침 개장 시황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네요. 오늘 상황 좀 짧게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아침에 시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는 뭐 짧게 한번 짚어드리고 가면 역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합니다.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강하고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190개, 하락 종목이 650개, 코스닥 시장은 상승이 370개, 하락이 980개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37%라고 하는 거는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방어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시세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주가 갈 날에는 역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된 지표들 이런 게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분간 여름한철은 그냥 박스권 대응을 하시되 그 안에서 코스닥 중심에 대응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하나 좀 살펴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돼 있죠. 2차 전지가 지금 주도주가 된 논리는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떨어져서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저금리 상태에 있으면 경기주보다는 성장주보다는 성장주 우위의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을 보면은 최근에 셀업체는 움직임이 없어요. 아마 LG화학부터 출발된 그 물적 분할 이슈가 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 쪽이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소재 쪽 중에서도 특히 양극재 소재. 에코프로비엔이 뭐 짧은 시간에 거의 뭐 한 40-50%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들을 따라서 LNF가 따라가고 이제 코스모신 소재가 따라가는 형국이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들을 따라서 이제 동박 쪽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루스 첨단 소재지요. 제가 주유소 포티에서 아마 5만 원 초반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를 6만 5천 원 잡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은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목표가에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가 오면은 수익을 실현하고 또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뿐만 아니라 첨가제 쪽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보랄지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까지 거의 이제 고가권을 뚫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확실히 2차 전지는 새로운 주도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변경은 아마 날개를 달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구조적 성장하는 이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이 이제 KBI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KBI 메탈은 사실은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장 사업부가 있고요. 메탈 사업부가 있고 전선 사업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친환경, 신재생 뭐 이런 쪽과 연관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내용을 보시면 사실 뭐 뚜렷하게 이 기업이 어떤 성장성을 보인다 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 한 4천억대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그냥 그 경상 수준만 먹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딱히 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단기 영업이익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적다는 건 좀 부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역시
정치 관련주로 해서 김동연 관련주로 이렇게 묶이면서 좀 가는 그런 흐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거래량이 터진 게 소진된 흔적이 잘 안 보이죠. 결국은 5일선 대응을 하면서 5일선이 무너지면은 좀 나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적절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살펴볼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시간이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DDI지. 2차전지 배터리가 가고 그다음에 바이오주가 다시 가죠. 물론 뭐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도 좋았고 게임도 카카오 게임즈 중심으로 올라가서 신 DDIG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구조적 성장주의 대표주자죠. 고령화 사회의 가장 수혜주. 아마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엄청난 캐파의 증설, 그리고 CDMO 시장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백신에 대한 연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그런 기업이 몇 개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위탁 생산을 맡기기에 가장 훌륭한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겁니다. 셀트리온과 여러 가지 비교의 대상이 되지만 각자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결국은 공장 캐파지어서 전 세계 1위의 캐파가 올라서 있고, 그동안의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서 CDMO에 충분히 대응이 된다면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진행되면 될수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받을 양에 대한 기대감은 같이 올라가겠죠. 다만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박스를 정해놓고 하단에 내려오면 샀다가 상단에 올라오면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픈맨부터 개장 상황까지 그리고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역시 이솔루스 첨단 소재 앞으로 목표가까지 근접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앞으로도 종목 분석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는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유지수라고 3글자 전송해주시면 이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유지수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지금 현재 시장 많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그래도 이 하락세에서 좀 빠져나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고요. 개인들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부터 개장 시그널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폭염 그리고 코로나19,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 급증으로 블랙아웃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름 관련주 외에도 전력 설비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단기로는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코스피 3,24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45포인트 단기 지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3,2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50포인트 회복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셨던 종목들 바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을 해서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 등에 납품 중인 회사인데요. 양극재의 경우에는 하이니켈계 소재 수요 증가에 따라서 NCA 그리고 NCM을 주축으로 시장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이런 움직임에 NCA 그리고 NCM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LNF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N은 니켈, C는 코발트, A는 알루미늄 그리고 M은 망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캠5 공장을 통해서 양극재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다른 양극 업체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정말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3분기 실적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과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2년 그리고 2023년 매출이 기대가 되는 부분은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증설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코프로 BMV에 맞춰서 국내외 증설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 계획도 밝혔고 회사채 발행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해외 양극재 공장 시설에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격적인 국내외 증설을 통해서 내년 큰 폭의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한 3%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 저항 부근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만 원 부근이 좀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는데 30만 원을 돌파 안착하는지 아니면 30만 원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는지 체크하신 이후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실 분들이라면 조정을 조금 기다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관망 그리고 조정 시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만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는 자동차 제동장치, 교양장치, 그리고 현가장치와 같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현대차, 기아 외에도 GM이라든지 BMW, 폭스바겐, 피아트 등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도 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한 300% 이상을 상승을 보였는데요. 고점을 형성한 후에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과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ADAS,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의 물적 분할 결정으로 인해서 주주가치 희석 우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고객사의 생산 차질 우려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인데요. 하반기부터는 생산 정상화, 그리고 주요 신규 고객과 전기차 회사로의 매출 확대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 레이더 등을 생산하는 독일의 헬라, 그리고 만도의 최대 주주인 한라홀딩스가 2008년에 합작을 해서 설립한 자율주행 관련 부품 업체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 줄여서 MHE라고 부르는 기업 인수를 발표했는데요. 이 MHE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자율주행 부품 사업 진출 가속화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말에는 자율주행 레벨 3 대응 아이템을 양산해서 새로운 CPV 증대 모멘텀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좀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에는 6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부터는 또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는 6만 원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2016년도에 최대주주 변동에 따라서 롯데그룹 계열 회사로 좀 편입이 되고 사명이 삼성정밀화학에서 롯데정밀화학으로 바뀐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군은 큰 틀에서 정밀화학 제품, 그리고 일반화학 제품, 전자재료 제품 등이 있고요. 일반화학 제품은 가성소다, 염화메탄 등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55% 늘어난 524억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그클로리도린 그리고 가성소다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24% 그리고 32% 상승해서 염소 부문 실적 상향이 실적의 대폭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염소 부문의 호조 지속과 셀룰로스 이익 성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염소 부문은 주택, 그리고 건설, 제조 등 전방 시장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수요 흐름은 좀 견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롯데케미칼이 수소 사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도까지 44만 톤 규모의 그린 수소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인데 현재 취급 노하우를 보유한 자회사 롯데정밀화학이 사업적 연관성을 좀 띠고 있어서 시너지 창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과거에도 한 78,000원, 79,000원 부근에서 몇 차례 저항을 받았었는데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체크하신 이후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롯데정밀화학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파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큰 폭의 조정도 어느 정도 염두를 좀 해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관망하시고 한 8만 원대 좀 안착을 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시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장 대응 전략부터 다음 주 어떤 지표들 준비해야 할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수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현재 시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0.9% 하락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3,247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을 크게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1,040포인트 초반대에서 움직였다가 1,05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0.14% 하락까지 내림폭을 줄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더 큰데요. 1,700억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1,300억대 팔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144원 30전까지 올라가면서 수급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크고요. 370억대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135억대에 팔고 있고 개인들이 520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2,400억대를 돌파하면서 오후장에서는 선물 시장 흐름이 본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진단키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을 대장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인데요. 시젠이 현재 3%대 가까이 상승률을 올려가고 있고 파미셀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1% 올라가며 18,750원대 거래되고 있고 엑세스바이오도 최근에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오늘은 조정 이후에 조금씩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가격이 28,200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드림텍은 3% 올라가며 13,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 다음 장 바이오니아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9% 상승하면서 33,250원대 거래되고 있고 휴마시스도 최근에 조정세가 좀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28,8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디텍메드도 1% 급증하며 2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전략들 도움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돌아온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조금 더 힘내시고 힘차게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